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책은 이상의 날개입니다. 이상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본명은 김혜경이며 강릉 출신이고 건축기사였으나 각혈로 고향에 내려가 다방제비를 차려 여러 문인과 교류하였습니다. 작품 내에서 수학기호를 표시하고 문법을 무시하는 등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를 한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오감도, 날개, 거울 등이 있습니다. 날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무 할 일 없는 내가 매춘부 아내와 함께 살며 겪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이 천재 작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저기 나온 것들을 모아서 읽어봤는데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 서울대 공대의 그 전신이잖아요.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란 말이에요. 그 서울대죠. 그리고 뭐든지 다 수석이었어요. 그 공고 그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일제 치하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거기 한국인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소설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도 그린 거 한번 보세요. 되게 잘 그렸어요. 잘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건축가면은 그 당시에 다 도면을 그렸을 텐데. 그래도 그냥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술적으로 천부적이었군요. 그리고 뭔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 걸로 봐서는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네. 아깝네요. 27살에 그렇죠. 정말 작고하셨다고 아깝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날개, 뭐 오감도, 거울 이런 거를 이제 그 현대문학 같은 거 배우면서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때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 이걸 시라고 썼나? 오감도 이거 뭐지? 막 이러고. 네, 13번째 아이가 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 애들끼리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제 날개를 읽으면서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 없이 이것만 보면 진짜 난해하다. 무슨 정신병자가 쓴 글인 줄 알겠다. 맞아요. 몽롱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생각이 나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졌다 해서 막 딸딸딸딸 외웠었죠, 사실은.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지? 이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잖아요. 1인칭 시점으로 그냥 따라가서 쓰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뭐 그런 것들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이상의 작가님이 쓴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좀 더 흥미롭죠. 그렇죠. 예, 이 날개라든가 뭐 오감도라든가. 그리고 이 날개 읽으면서도 그렇게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뭐 윗방 아랫방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암시성이나 이런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다 하면서 이분은 진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고 만약에 진짜 있는 그대로 썼다던가 너무 암시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쓰여졌다던가 하면 출판이 못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 이런 이게 생각을 했어요. 일제 강점기의 어떤 비유를 한 글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내가 지식인이고 뭔가 한 거를 해보고 뭔가 해보고 싶지만 그냥 공무원으로 일했잖아요. 네. 그 힘없는 그냥 지식인의 모습. 자신을 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나라고 생각한 거죠. 네. 아내가 그러면 어떤 그렇죠. 원래 금홍이라는 이 기생을 사귀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였죠. 그렇지. 그래서 자꾸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나한테 왜 주지? 뭐 그거는 아무래도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돈을 들고 나갔다가도 그냥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다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진짜 철저히 시대에서 왕따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우리 민족을 다 대변한 걸로 볼 수 그렇죠. 있나요? 힘도 없고 돈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네. 자본주의에서 희망이 꺾인 채 살아가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외국 작품도 많이 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 문학 작품도 많이 다뤘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작가들이 더 감정이 더 와닿고 그렇죠. 예, 네. 문체라든가 거기에서 좀 더 특이하고 재밌는 점도 더 느껴지고 예, 한국 소설이 결코 좀 뒤지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런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을 때는 책을 읽었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좀 싫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서는 다시 읽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고 작가에 대해서 막 자료를 좀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현대 맞아요. 소설 마음이 더 예, 가는 마음이 데서. 더 가요. 예. 단편 소설이든 이게 뭐 장편 소설이든 예전에 그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소설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맞아요. 안 얘기했던 거 좋다고 기억나시죠? 그러셨죠? 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정이 가고 감정이 약간 이입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네네. 더 예. 친근하게 느껴지고 예. 그 이럴 때 정말 이랬었겠다. 이런 감정이었겠다. 그리고 저희가 시대상이나 우리나라의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가는 예, 것 그런 것 같고. 같아서 더욱더 애정이 좀 가게 예. 됐다. 그래서 네, 그런 한국 생각이 소설 들었어요. 읽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단편 소설. 그렇죠. 저번에 뉴노스케 작품 하면서도 정말 기괴하다 막 이랬는데 뭐 이상이나 더 기게 하죠. 더 진짜. 기괴하고 예, 더 천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 천재적이기까지는 못 느꼈지만 정말 개성 있다.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읽어도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고 계기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면 참 표현법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날개에 대한 어떤 상징성 이 사람이 그러면 자살을 했다.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아내도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그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체면제를 계속 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죽기를 바랬는데 또 돈도 주고 약도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고 그래서 너무 좌절을 느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능력 없는 그냥 남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이 날개를 피고 오히려 새롭게 나는 비상해야겠다 해서 이 집을 벗어나서 뭐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 굳이 자살은 아니다. 예.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듣고 보니 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사실 자살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꺾어진 희망을 다시 피는 네. 날개가 그 그러니까 계기가 이제 될 수도 있는 자기 거죠. 부인도 나한테 이러고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게 나는 그냥 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나 그냥 나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러고선 어떤 새롭게 진짜 비상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낸 걸까 근데 이런 생각도 했죠. 이 시대의 지식인이 그 비상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겠죠. 나는 뭐든지 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윤동주나 이런 사람처럼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좀 돌출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하게 나타낸 거 아닐까 그러면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거를 우리더러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좀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건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그럼 결국엔 죽는다는 거는 날개를 접고도 떨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날개를 왜 피죠? 날개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혹시 그런 더 강한 이미지를 내가 다짐하기 위해서 주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무기력하고 네. 이 나른한 이 유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술집을 벗어나서 나의 인생을 찾아서 떠난다. 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떠나서 할 일이 아까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 나른했던 지식인이 갑자기 독립운동 전선에서 막 나가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건 아닐까요? 너무 나른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주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러 나갈까요? 그 왜 날개야 다시 돋아라 그래요. 왜 날자 그래. 그냥 떨어지면 되지. 그 대사가 정말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정말 보면 날개야 다시 돋아라. 힘을 내자. 한 번만 더 힘내자. 한 번만 더 일어나자. 이 대사 한번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은 죽어갈 때도 아름답게 죽어갈 때 있어요. 그러려고 그런 예, 걸까요? 죽어간다고 굳이 날개 그냥 없이 마지막 그 몸부림이다. 빌딩에서 빌딩에서 이렇게 딱 이때는 빌딩이 아니었겠네요. 건물에서 딱 떨어져 죽나요? 마지막이라도 아름답게 날개짓을 하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그 당시에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덤덤한 필체로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마치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네. 몸부림으로 이게 이제 나가냈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상 자체의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상이 실제로 금홍이라는 네. 기생하고 같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유광 옆에 방을 얻어서. 네네. 그때 자신의 그 어떤 지식인으로서 힘을 못 쓰고 사는 그 모습을 반영한 거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 이상은 그 날개를 그렇게 찾으면서 어떤 걸 바랬던 걸까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이 끝의 의미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네. 저 나름대로는 그냥 저것만 보면은 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젊은이여 희망의 날개를 그것처럼 날개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저는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다음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울 수 있는 단편 소설을 현대 소설로 읽을 건데 붉은 산. 네, 김동인의 네. 붉은 산. 네. 저희 현대 소설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김동인의 붉은 산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